바랍니다.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그 경호, 의전 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뭐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뭐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 어쩌면 100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뭐 소외라면 그래도 할 걸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얼굴이 뭐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쉬운 분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 5일제가 너무나 이제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는데 그건 좀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에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제는 반만 일하자. 그건 사실 4.5일제가 아니죠. 그건 변형된 변형 근로제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그냥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걸 강제로 뭐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국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뭐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뭐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죠. 근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원래 법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제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원 같은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거 뭐 수천 년 전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조금 주제에 부합한 질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뉴스원 심원기 간사께서 다시 나와 주셔서 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저에게 전달 주시면 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손에 전달되는 데 짜릿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질문 민생 경제 관련한 거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네. 합니다. 예, 추첨해서 처음 이렇게 뽑혀서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더 기쁩니다.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뭐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속도도 내고 그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사회문화 분야를 받겠지만 이 외에도 좀 섞어서 받겠는데요. 지금 제가 제보에 의하면 추첨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 뉴데일리 박아름 간사께서 추첨함을 통해서 명함 2장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명함 뽑아서 제게 주시면 제가 이름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뽑는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간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간사는 또 추첨이 아니라 선거로 뽑힌 네. 걸로 네, 선출된 간사입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마이크 전달 드리겠고요. 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저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 사태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정부가 바뀌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긴장감 아니면 뭐라 그럴까 표현이 부적절한데 하여튼 그런 불신 이렇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아요. 일부 또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죠. 제가 또 하나 그 희망의 전주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고요. 의료단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좀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저는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전에 제가 박단 위원장도 보고 의료 단체들도 면담을 해봤는데 하여튼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고요. 한 가지 질문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제 많은 이제 외교 무대를 조금 일정을 조율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그리고 이제 8월에 휴가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엮여서 그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같이 조금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사실 이제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좀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시장일 때, 뭐 기초단체장일 때도 해외 교류 사업을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뭐 권한이 요만할 때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좀 외교 분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또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휴가는 제가 성남시장 때 2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2번 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그럽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휴가를 가면 비가 와가지고 수재가 난다든지 또는 뭔 일이 있고 저를 노리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니 뭐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뭐 휴가 제가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네. 내가 말을 좀 줄여볼 테니까. 이번에 외신 기자분들이십니다. 아, 대통령께서 제가 지목해 불러요? 주시면 네, 우리 여성 먼저 할까요? 어디? 네 지목해 주시면 저희가 네, 순차 네. 통역으로 그럼 한 분 더 하시죠. 그럼 하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에 외신 기자. 중에. 외신 기자 한 네. 분 더 할까요? 네, 네. Okay, Kat Barton from the AFP News Agency. Good morning, Mr. President. Where is your administration at in terms of the tariff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네, 여기서 순차 통역 해주시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캐터린 발톤 기자입니다. 여기도 잘못 알아듣겠는데 좀 천천히 말하세요. 예,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말이 빠르셔가지고 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일단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그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